아사히 신문의 아베노 마스크의 계약서 폭로 기사에 이어서 마이니치 방송국의 충격적인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의료진들이 이 마스크는 너무 위험하다 라고 하는 중국산 KN95 마스크를 후생 노동성이 추천했다는 것이 들통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식약처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이 아베 정부의 후생 노동성에서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본 MBS 방송에서 특집 기사로 사용할 수 없는 마스크가 의료 현장에서 지급되고 있다 라고 특종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료 장비 부족 등의 문제가 아직 심각합니다. 특히 N95 마스크는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C19 감염 의심 환자의 진찰에서는 필수인데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하지만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된 것이 N95 상당 KN95 마스크라는 것입니다. 즉 성능이 N95와 비슷한 것이라는 거죠. 참 애매모호한 표현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공급받은 것을 실제 사용해보니 귀에 걸쳐도 공기가 옆으로 다 새어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밀착하지도 않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죠. 귀가 너무 아프다는 호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의료진들은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라면서 아예 사용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진들은 N95를 사용하면 좀 답답한데 KN95를 사용하면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숨이 잘 빠져나가고 외부 공기도 잘 들어옵니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제품들이 의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방송국이 취재를 해보니 아베 정부의 후생 노동성이 사무 연락을 통해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4월 10일에 이미 후생 노동성은 KN95 마스크도 N95 마스크와 동일하다고 취급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방송국의 취재의 후생 노동성은 미국 FDA도 한때 KN95를 긴급 사용 승인한 적이 있다를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료 현장에서 직접 피팅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안 들어가면 사용하고 들어가면 폐기하면 되지 않느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라는 거죠. 정말 단순해서 좋네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의 보건 전문가들은 의료진들은 무조건 KN95는 사용하면 안 된다, 도리어 병원 내에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는 검증된 일부 KN95 제품만 긴급 사용 승인했다. 도대체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왜 이렇게 무책임한 혼란을 불러오는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KN95 사용과 관련된 한국의 식약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식약처는 N95와 KN95 마스크 인증 기준 자체는 KF94 마스크와 비슷하다. 그러나 해외 인증만 받은 마스크는 식약처의 인증 절차를 밟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성능 자료가 없다 라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이라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 국산 KF94를 대신하도록 중국산 KN95를 추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KF94와 중국산 KN95를 동급이라고 광고하면 불법이다. 국내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기능은 같다고 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도 3월경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을 때 KN95와 N95 마스크가 수입이 되어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판매업자들이 KN95 마스크 신매입, 미국 표준 N95 성인용, KN95 마스크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내 보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증 과정과 품질 관리 수준이 달라서 KN95와 N95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기 힘들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는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정확한 제품을 공급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당연한 일이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엉터리이네요. 도대체가 N95와 비슷한 KN95는 사용해도 괜찮다 라는 비슷한 제품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번 일에 대해 어이가 없는지 몇천 건의 댓글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미국 FDA를 따라할 것이면 후생 노동성의 담당 직원의 존재 의미가 없네.
일제 마스크를 더 증산해라. 그 많던 스미모토 3M의 N95 마스크는 다 어디로 갔나. 정말 이 나라는 바보가 되었다. 현장의 책임을 다 떠넘기면 후생 노동성은 뭐하는 곳이냐. 그동안에도 후생 노동성의 뒷북 행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해졌다. 이제 폐지하자. N95 국내 생산은 풀가동하고 있다. 업체들은 더 분발하자.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집안 구석입니다.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 후에 학교나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키타큐슈시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97명의 최종 판정자가 새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초등학교의 같은 반 학생들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의료진 등 총 26명의 최종 판정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전파 경로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키타큐슈에서 최근 발생한 97명 중 34명의 전파 경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PCR 테스트를 받지 않은 숨은 최종 판정자들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도 2파, 3파를 걱정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 제대로 된 마스크도 공급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아베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아베의 거짓과 엉터리는 폭로될 것입니다. 지난 15일 부킹닷컴 일본이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본인들은 감염병 여파로 인해 국내 여행 비율이 지난해 40%에서 71%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정세가 찾아오면 외국 여행을 꿈꾸고 있는데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과 역사 문제로 갈등하며 수출 규제를 하는 등 경제 보복까지 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권과 달리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풍운하라 불리며 일본 정치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야마모토 타로가 도쿄도 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마모토가 도쿄도 지사를 한다고 나오자 일본 내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마모토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일본 기업이 사죄하거나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계속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본 정치인도 함부로 하지 못한 주장을 야마모토는 아베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한 것입니다. 또한 야마모토는 이번 바이러스에서도 한국의 방역을 일본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자서전을 내며 발매 2주 만에 15만 부가 팔리는 등 노골적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일본 의회 소속으로 한국인 등 제일 외국인을 경시하는 정책을 줄곧 써왔기에 야마모토 타로와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야마모토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과 함께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고 바이러스 대책으로 1,4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도쿄도 도민에게 1인당 10만엔, 하나로 약 11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비록 아직 일본 내에서 정치적 입지는 작지만 야마모토 타로의 목소리는 지금 일본 내의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과 등지며 혐한을 일으키는 정책에 더욱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지만 일본의 젊은 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국내 한 에세이가 일본의 채국가로 수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김소연 작가 새 에세이가 한국 출판물 사상 채국가로 일본에 수출된 것입니다. 선 인세만 2억 원으로 기존 채국가 기록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이 에세이는 일본 메이저급 출판사 20곳 이상에서 오퍼가 들어올 정도로 일본에서 엄청난 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김수현 작가의 전작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일본에서 24만 부가 넘게 팔리며 그 상품성을 입증했고, 더 중요한 것은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이 책을 읽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BTS의 두터운 팬층이 있는 일본에서 정국이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또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등도 일본에서 좋은 판매 성적을 올리며 KSA 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우익들이 의도했던 혐한 서적이 일본 내 서점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한국 에세이가 일본 출판 시장에서 메이저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거액을 주고 일방적으로 일본 책을 수입해오는 처지였지만 최근 몇 년 새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쓴 에세이가 일본에서 잇따라 선전하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국내 출판 전문가는 일본 유명 소설가의 저작권이 수억의 한국에 팔리며 과거에는 화제를 모았지만 이제는 K출판의 시대가 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출판 대국 일본 시장에서 나날이 경쟁력을 키워가는 우리 SA가 출판 한류의 견인차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SA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끄며 차세대 한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일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한류 열풍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들은 많은 일본 드라마를 제치고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4개월 전 종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제2의 겨울 연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집에 있는 일본인들이 늘면서 지난 2월 넷플릭스 오픈 당시 오늘의 종합 탑10에서 10주간 1위를 기록했고 최근 3주간 다시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연예주간지 프라이데이는 온라인판의 바이러스 사태로 집에서 보낸 2개월 동안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에 빠져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작가 기타하라 미노리는 8일 아사히신문 자매진 아에라의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이 요래하는 모습을 일본에선 볼 수 없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남녀가 대등하게 나오는 모습이 멋있고 여성끼리의 우정이 다뤄진 점이 신선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배경인 점도 관심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본 내 한류 드라마 붐의 원조는 2002년 방송된 드라마 겨울 연가로 이 작품은 주로 40, 50대 주부 팬들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을 비롯한 전 연령층에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고 일본의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호평도 이어지며 일본 전역의 열풍을 가늠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인기 배우 사사키 노조미는 동료 배우 오마사 아야와의 인스타 라이브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봤다고 얘기해서 화제가 되었고 올림픽에서 3차례 금메달을 걸었던 레슬링 선수 요시다 사오리는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에게 추천받은 사랑의 불시착을 다 봤다며 정말 최고였다 펑펑 울었다고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도 최근 사랑의 불시착에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평소 드라마를 안 봐서 2, 3회만 보고 그만둘까 했는데 16회까지 한 번에 다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드라마를 보고 거북하게 느껴졌던 북한의 병사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본의 극우 정치인도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는 사랑의 불시착뿐만 아니라 박서준 주연의 이태원 클라스도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개그 콤비 진오리 멤버 노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그린 배우 김다미와 박서준의 그림을 올리면서 팬심이 듬뿍 담긴 글도 덧붙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선 이미 3개월 전에 유행했던 달고나 커피가 최근에 일본 뉴스 채널에 등장했는데 이 영상에는 달고나 커피를 소개하며 리포터가 직접 커피를 만들어보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니혼게이자 신문 계열 매체 니케이 트렌드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달라진 젊은층 소비 문화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직카페가 있는데 직카페 인기 품목으로는 달고나 커피가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최근 트와이스, BTS 등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아이돌들이 이를 만들어 SNS에 올리자 일본 젊은층도 동참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뒤늦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달고나 커피가 붙인 게시물이 15만 개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왜 지금 일본 젊은층이 드라마와 소설 등 한국의 콘텐츠에 주목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성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입소문을 듣고 사랑의 불시착을 봤다는 20대 일본인 남성은 한국 아이돌은 사회 문제의 목소리를 잘 낸다. 드라마도 전반적으로 가치관이 선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을 펴기도 했던 마이니치 신문 논설위원 사하다 가츠미는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은 2010년 이후 한국을 본다면서 이들에게 한국은 화려하고 생기가 넘치는 이미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달리 최근 일본이 만드는 콘텐츠는 약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수년간 지상파 TV 유세가 줄어들고 콘텐츠가 다양해졌는데 변화가 더딘 일본은 여전히 지상파 TV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 등 새로운 영상 서비스를 통해 일본인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넓어졌습니다. 한때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이 다시 문화적 속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세는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정치와 경제, 문화 면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빠져있는 일본은 정체되며 점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에게 한국은 보란듯이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을 외국 전시해서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았지만 자신들은 약속을 지켰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베 정권이 시급히 상대해야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입니다.
최근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일본 내에서 나오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지도력 부재와 너무 느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베는 마스크를 만들어 2달 만에 거의 다 배포했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못 받았다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3천억을 쏟아부어 만들어 불량품 논란이 벌어진 아베노 마스크는 비말이 100% 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달이 다 되어서도 국민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아베노 마스크가 지도력이 부재하고 너무나도 느린 아베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과 일본을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극명하게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를 자부하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과 열쇠, 도장을 쓰며 선거에서도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자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을 두고 아날로그 원어민이 주도하는 사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일본 니케이 신문은 아날로그 일본은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일본은 정보 공개가 늦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마스크를 주는데도 2달이 넘게 걸리더니 재난지원금도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염병 위기 속에서 앞선 한국의 방역을 배우겠다는 말보다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 영광이 안주하고 있으면서도 과거 역사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내각은 절대로 한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일본 국민들에게는 혐한을 조장하며 아직도 일본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인들은 K-드라마, K-팝, K-소설 등을 통해서 더 앞서 나간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고 동경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한 일본 네티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최고를 넘어서 눈물까지 난다. 오랜만에 젊어진 느낌이다.